자, 호르몬 분비기관 위치 이름부터 외웁시다. 여기 간뇌에 우리 시상과 시상하부 두 개로 나눴었지. 간뇌의 시상은 무슨 일을 했고, 자, 시상은 별로 하는 게 없어. 밑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대뇌로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 역할만 하면 돼. 시상은. 근데 문제 시상 하부에 뭐가 붙어 있었고,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가 붙어 있었고, 전엽, 피엽.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특징이 뭐더라? 그치? 뭐뭐뭐 자극 들어가는 애들이 다 전엽에서 나오더라. 자, 그래서 자극 들어가는 거 아는 거 뭐 있어요? 아직 없지.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자극 안 들어간 것 중에는 생장 호르몬. 요게 다 전엽에서 나오는 애들. 일단 자극 그리고 생장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별로 많이 나올 일은 없어. 근데 나머지 얘네 두 개는 되게 잘 나올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요, TSH라고 하는 이 약자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돼. 됐지? 자, 이런 애들이 있고요. 후엽에서 나오는 애들의 호르몬은 자, 항이뇨 호르몬. 이거 무슨 뜻이다? 이뇨작용을 막아줍니다. 이뇨작용이 뭐예요? 물이 오줌으로 나가는 게 이뇨작용이야. 그럼 이뇨제라는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하는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계속 가게 돼. 자, 이뇨제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사구체로 이렇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걸러졌던, 여과됐던 애들이 세뇨관 지나가서 오줌 가기 전에 뭐 했어? 필요한 물질들은 재흡수라는 걸 했었단 말이지. 이때 재흡수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 재흡수를 별로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오줌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물 재흡수를 별로 안 해서 버려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항이뇨는 뭐야? 항. 이뇨작용을 못하게. 즉 물이 못 나가게 할 거야. 어떻게 못 나가게 해? 재흡수를 마구마구 시켜서. 그렇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약자로 ADH라고 엄청 많이 나오실 거야. 얘는 꼭 약자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한 놈이 더 있어. 옥시토신이라고. 요거는 자궁 근육 수축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는 나올 일이 없어. 자, 얘네들은 평소에 나올 일이 되게 많아. 평소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 항상 나오고 있다가 자, 너 좀 그만 나와 그랬을 때 좀 덜 나오는 역할을 할 거야. 그걸 이제 뒤에 가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얘는 평소에 나올 일이 없다가 언제 나오냐면 출산할 때. 자, 자궁 이만한 상황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얘가 수축을 해서 밀어내야 얘가 얼른 나가. 안 그러면 숨막혀 죽을 거란 말이지. 자궁 근육 수축을 시켜주는 호르몬은 그 시기에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평소엔 안 나오다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만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호르몬인 거야. 얘는 반대로. 다른 애들은 평소에 나오다가 필요 없을 때 그만 나와라. 얘는 안 나오다가 필요할 때 플러스로 나와라. 그걸 양성 피드백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근데 이거 그냥 자궁 근육 수축 호르몬이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애들 되게 중요합니다.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붙어 있지. 시상하부가 최고 명령을 내리는 상위 단계고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뇌하수체에서 또 다른 애들이 나가면 이 명령을 받는 애들이 몸의 나머지 부분인 거야. 그래서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관리하고 뇌하수체가 나머지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자. 갑상샘에서는 누가 나왔더라? 갑상샘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애 붙어 있거든. 부갑상샘이라고. 갑상샘 호르몬이 중요한 건 이놈. 티록신. 얘 뭐 하는 애야?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얘는 물질 대사를 시켜주는 애인데 여러분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포호흡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포호흡은 뭐 먹고 뭐 만드는 거였어? 포도당과 산소를 먹고 뭐 만들어? 이산화탄소 물 만들고 더 중요한 거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 즉 포도당 먹고 분해해서 ATP라는 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만드는 게 티록신의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가서 미토콘드리아한테 너 이래라 라고 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해서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ATP하고 열 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왔잖아.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딱 받으면 이제 그제서야 티록신이 나온다는 얘기고. 자, 부갑상샘에서는 갑상샘이 하나 더 있는데. 갑상샘에서 칼시토닌이라는 애도 나올 거고. 부갑상샘 가시면 파라토르몬이라는 애가 나올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엮을 거예요. 자, 갑상샘에서 나온 칼시토닌이랑 부갑상샘에서 나온 파라토르몬은 하는 일이 딱 반대야. 자, 누구를 흡수를 시켜줄 거냐면 칼시토닌의 칼, 이게 누구다? 칼슘. 전주 얘기했지 이것까지는. 자, 칼슘, 혈액에 있는 칼슘, 뼈에 있는 칼슘. 우리는 둘 다 칼슘이 필요한 생명체들인 게 맞아. 근데 어디 있는 칼슘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 혈액에. 왜? 혈액에 있는 칼슘은 피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할 거야. 근데 뼈에 있는 칼슘은 뭐야? 뼈가 튼튼해지는 밖에는 아니지만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없고 이런 걸 할 거야. 없어도 죽지는 않아. 근데 여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칼슘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칼시토닌의 역할은 뭘 할 거냐면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건 칼시토닌이야. 뼈 튼튼. 칼시토닌은 뼈 튼튼. 반면에 파라토르몬은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줄 거야. 둘이 역할이 딱 반대죠. 그러니까 혈액 안에 칼슘이 매우 부족하면 뼈에서 계속 끄집어 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지금 첫 번째로 나왔지. 이 반대되는 역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저번에 안 했나? 기량작용 안 했나? 오케이. 그래서 기량작용의 첫 번째 세트.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은 칼슘을 어디로 이동해주니 자체보다는 기량작용하는 세트 정도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디? 혈액 파가 뭐예요? 파라토르몬은 이거, 칼시토닌은 이거. 됐어요? 자,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됐으면 부신 보러 갑시다. 그러면 심장 이식할 때
부신이랑 신장이랑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을까? 붙어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 이거 알아서 모르겠다. 다음 주에 이래서 한번 물어봐. 됐나요? 자, 요거 됐으면 여기 갈게요. 부신. 부신은 어디 붙어 있는 애다?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요렇게 조그만 애였다. 양쪽에 두 개. 자, 부신 요 조그만한 아이도요. 다시 나누면 겉질 있었고 속질도 있었고. 자, 부신 겉질과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달라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었니? 약간 있었던 것 같아. 뇌하수체 전엽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딴 게 있었어. 그러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와서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거야. 그럼 자극받은 겉질에서 누가 나올 거냐면 당코코, 무코코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신 겉질은 누가 나온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잘했어. 저번에 했어? 너 여기까지 했어. 동선 안 좋다고 했어. 지금 꼭 필기했던 기억이 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서 당코코, 무코코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누구를 조정해주는 애인 거야? 당. 혈액 안에 포도당을 조정해주는 거야. 이건 혈액 내에 무기염료, 나트륨 같은 거를 관리해주는 애인 거야. 돼요? 네, 여기선 당코코가 중요해. 자, 부신겉질에 있는 당코코는 혈액 안에 포도당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 다른 영양소를 어떻게 분해를 해서든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 무코코는 나트륨 수치를 높여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콩팥에서 나가기 전에 역시 제우스 막 해가지고 나트륨 수치 높여줄 건데 무코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그리고 이 무코코 다른 이름은 알도스테론이라는 걸로 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하면 그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부신 겉질은 이렇게 나왔고 속질에선 누가 나올 거냐면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이런 이름으로 나올 거야. 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역할은 얘랑 똑같아. 당코코랑. 얘도 혈당을 높일 거예요. 자, 혈당 높이는 애들 지금 2개 나왔지? 총 3개 나올 거야. 이제 한 놈만 더 넣으면 돼. 자, 얘 다른 이름으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한대.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시점은 되게 흥분한 상태일 때. 예전에 그거 있었어. 눈앞에서 내 새끼가 차에 깔린 걸 본 엄마가 차를 들었어. 이렇게까지 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극한의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게 그 순간 빵 나오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근육에 힘도 생기고 이게 가능하대.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 되면 살아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잠깐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와중에 차를 못 들은 엄마는 무슨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고 아드레날린 차이겠지? 그래서 그럴 때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요. 이자. 이자는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간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이자인데 이자는 되게 중요한 게 호르몬도 나오지만 밥 먹고 분해하는 소화 효소도 나와. 이자는 별거 다 나와서 되게 중요해. 자, 효소는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배웠으니까 이자에서 나오는 효소 뭐 있었어? 3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다 할 거야. 탄수화물 분해 효소 뭐 있더라? 기억나? 아밀레이스 나올 거고 단백질 분해 효소로
트립신 나왔었고 지방분해 요소로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이거 나왔는데 라이페이스 기억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이 장에서 나왔어. 자 오늘은 이제 호르몬 여기에 알파세포라고 하는 애가 이제가 이렇게 있으면 알파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고 베타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막이 있거든. 그럼 거기마다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세포에서 자 누구누구 나온대?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나온대. 자 찍어보세요. 어디에서 글루카곤 나올까요? 오, 잘 찍었어. 여기서 글루카곤이 나올 거야. 여기에서 글루카곤, 여기에서 인슐린.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보시면 돼요. 알파, 베타. 이거 ABC 순인 건 알지? 알파, 베타가. 그래서 알파가 기억. 그래서 세포까지 같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글루카곤이 하는 일이 뭐야? 얘가 혈당을 높여줘. 오케이. 혈당 높여주는 삼총사 다 나왔어. 이 중에 대표는 글루카곤이야. 그래서 앞으로 글루카곤 삼총사 부르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단코코 이렇게 세 개 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인슐린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겁니다. 혼자서 외롭게. 그럼 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왔네. 아까 이렇게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조합이 누가 있었어요? 칼시토닌이랑 파라토르몬. 그렇게 반대 역할을 하는 애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지? 무슨 작용? 딜항작용. 그럼 얘도 인슐린과 글루카곤 삼총사의 관계를 뭐라 그래? 딜항작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부를 거야. 뒤에서 다시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역할이 좀 중요한데 글루카곤, 인슐린은 어떻게 해서 혈당을 높이고 낮출 거야? 어디에서 해? 간에서. 방금 밥을 먹었어. 그러면 소장의 용털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자, 소장의 용털에 여기 모세혈관, 여기는 누구? 암족관. 포도당은 어디로 흡수됐더라? 모세혈관, 혈관으로 흡수됐어. 그렇게 해서 수용성 영양소 간으로 갔지. 포도당 뭘로 저장해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갈 거야. 그러면 들어올 때는 혈당이 많다가도 방금 밥 먹고 혈당이 많았어. 그럼 나갈 때는 다시 혈당이 정상 수치로 적어지게 여기다 저장해 놓고 나가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저장시켜주는 건 두 개 중에 누군 거야? 그지? 혈당을 낮춘 거니까 많이 들어온 걸 쫓겨나가게 했으니까 인슐린이 한 거야. 저장을. 그럼 내가 밥을 못 먹었어. 지금 딱 배고플 시간. 그럼 어떻게 해? 나 당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저장해놓은 글리코젠을 다시 부셔서 당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원상태로 만들 거야. 많을 땐 저장하고 모질라면 이렇게 원상태로. 그거 누가 해줘? 혈당을 높여주는 애니까. 얘를 글루카곤이 해줄 거야. 근데 글루카곤은 삼총사 중에 에피네프린은 똑같은 일을 해줘. 간에서 똑같이 이거를 분해해서 만들어 줄 거고 얘는 단코코는 혈당을 높이기는 하지만 얘는 간에 와서 이런 걸 하지는 않아요. 대신 내 몸에 저장된 애들 중에 예를 들어 내 몸에 저장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면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다른 영양소들이 있을 거잖아. 걔네를 변화시켜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대 나중에. 그러니까 과정은 좀 다르지만 마지막에 혈당 증가 용인 거야. 그래서 글루카곤 삼총사 됐어요? 자, 그러면 호르몬이 일하러 가는 목적지 뭐라고 불렀어? 표적기관. 그러면 인슐린,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어디다? 간이다. 오케이, 이건 이따 한번 더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 일단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뭐 생식 호르몬은 그냥 저 정도로 읽고 넘어가서 제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수능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다 썼어요? 외울 수 있겠어? 그럼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제 호르몬 장단점을 봅시다. 자, 우리 호르몬의 특징 몇 개 봤었는데 호르몬 성분이 뭐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 호르몬?
뭐 거기 메뉴에 없어? 맨 앞장에? 호르몬의 특징 있을 때? 호르몬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지. 자, 호르몬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가 무슨 뜻이야? 이거 맨 앞장 맨이야? 단백질로 되어 있다의 의미는 단백질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만나는 짝꿍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니다. 이거는 효소한테 하는 얘기고 자기가 만나는 짝꿍, 나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이런 거 있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호르몬은요.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내 몸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생리작용을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머 근데 너무 많아. 너무 적어. 그러면 병 생긴다 그랬지. 많으면 과다증이 생기고 적으면 결핍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보러 올 거예요. 이거 다 썼었어 그때 그치? 써져 있어. 그거 됐어 앞에. 그러면 몇 가지 과다증 결핍증 몇 개만 볼게요. 자, 티록신이 너무 과해. 티록신이 뭐 하는 애였어? 세포한테 가서 뭐 하라고? 세포 물질 대사해서 에너지 좀 만들라고 일시키는 애였잖아. 그럼 그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내 세포가 일을 너무 많이 해.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체온이 좀 떨어져 있어. 아우 추워 라고 하면 막 근육 오돌오돌 떨리지 않니? 진짜 추운 날은 그냥 알아서 떨려. 얘가 움직여서 열내는 중인 거야. 알아서 스스로. 별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럼 이때 티록신은 뭐 하고 있게? 근육한테, 간한테 가서 간하고 근육한테는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한 세포당 미토콘드리아가 좀 많은 편이거든. 딴 데보다. 그러니까 거기 딱 가갖고 막 일시켜. 에너지 발열을 내는 거지. 자, 티록신이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해? 일을 너무 많이 해. 에너지, 포도당을 먹고 밥을 먹고 먹는 족족 다 에너지로 소비를 해. 평소에 열이 계속 나. 먹는 족족 계속 소비할 거니까 살이 쪽쪽 빠져. 그 조금만 움직여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일을 하는 중인데 내 몸은 좀 움직이면 피곤해 죽어.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야.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고급병이야. 그럼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이 안 나와. 일을 안 시켜. 그러니까 체온이 기본적으로 자꾸 낮아져. 요만큼 먹었는데 쓰지를 않아. 자꾸 살이 쪄. 아는 분 한 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셔. 갑자기 살이 빠졌대. 애들이 물어봤어. 그거 무슨 약이에요? 라고. 아파서 먹은 건데. 뭐 아무튼 그래서 기능 저하증은 뭐야? 물질 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티록신 과다증 결핍증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나와. 생장 호르몬 어디서 나왔더라? 전엽에서. 자극 사이에 생장 호르몬 있었지. 자, 생장 호르몬 두 가지야. 여러분처럼 생장 호르몬이 나오는 청소년기에 지금 갑자기 많이 나오면 계속 많이 나와. 그럼 거인이 되는 거야. 막 2m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생장 호르몬이 나올 시기가 이미 다 끝난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갑자기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키는 안 커. 대신 말단 부분이 커진대. 손, 발, 귀, 코, 턱 이런 데가 끝부분이 커지는 거야. 근데 보통은 많이 나오던 사람이 나이가 지났어도 계속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인이신 분들은 보통 말단이 되게 커.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부분이 길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인증으로 되기도 하고 말단 비대증이 되기도 하고 그 시기에 나왔을 때 지나고 나왔을 때. 그럼 너무 안 나오면 되게 작은 사람이 되는 거지. 소인증이 될 거고. 자, 항이뇨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였어? 항이뇨, 이뇨를 막아줘요. 어떻게 막았지? 콩팥에서 물을 막 재흡수했지. 근데 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물 재흡수를 못하니까 자꾸 화장실을 가겠지.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없어. 사람이 잘 때는 그래도 화장실을 덜 가는 편인데 다 필요 없어. 낮이고 밤이고 화장실을 계속 가.
계속 갈증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요붕증이라고 해요. 수분제 흡수를 못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웠네. 간에서 포도당으로 들어온 애를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일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놈이 안 나오면 방금 밥을 먹어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어. 저장을 못하네. 그럼 포도당이 많은 채로 나가겠지. 그럼 혈액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우리 원래 콩팥에서요 포도당 100% 재흡수해야 돼. 정상인이라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까우니까. 근데 혈액이 너무 많으면 100% 재흡수를 못하고 오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뇨에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병, 그걸 당뇨라고 하시고. 그럼 정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재흡수 못했구나. 됐어요? 그래서 결핍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름 다 외워서 적어보세요. 음악에 외워서 적어보자. 근데 포도당이 나가면 왜 안 좋아요? 나가면 오히려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조절이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봐봐. 내 몸에 그럼 봐. 내 몸에서 필요할 땐 저장을 하고 필요 없을 때 꺼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족족 쓸 만큼만 쓰고 오줌으로 다 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밥 먹기 전까지 시간이 걸렸잖아. 그럼 내가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얼른 섭취를 못하면 저장한 게 없기 때문에 혈당이 훅 떨어져. 그 혈당.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평소에 저장할 수 있는 응력치가 없으니까 때가 조금만 지나도 저혈당 쇼크가 와요. 기절도 해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그래서 당 떨어진다 싶을 때 자꾸 이렇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포도당 먹으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사탕 초콜릿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저혈당 쇼크 있는 분들은 혈당이 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쇼크로 진짜 쓰러지면 시험 죽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 생활 도우미견 중에 그런 애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장애 안내견들 있잖아. 왜? 뭐 청각장애 안내견도 뭐 있잖아. 근데 도우미견 중에 주인이 당뇨야. 그 주인이 쓰러지잖아. 그럼 상태 파악을 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저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 먹을 거랑 물을 갖다 주는 훈련이 된 애들이 있어. 걔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시 어디에 있어야지. 집안에 어딘가에. 근데 내가 쓰러졌다 그럼 얘는 거기서 찾아오는 거야. 뭐 밖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관이 어디 기관이 있어요? 갑상샘. 자 티록신이 나오는 거는 갑상샘. 그거. 생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역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잠깐만. 너는 안 바꿨다니까? 너도 없었어? 말을 하지. 새 거를 주고 필사를 시키면 되는데. 정말 이게 없나? 그 페이지는 없다. 뒤에 거부터 있다. 일단 이거 갖고 있어. 이 페이지 뭐였지? 이 페이지가 뭐니? 이거. 집에는 있어, 언니? 네. 아마. 이게 됐으면 다음 거 갑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르몬 역할을 볼게요. 여기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잠깐 넘어가시고 여기 항상성 봅시다. 내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부를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목을 기억할게요. 첫 번째, 피드백. 그리고 두 번째, 기량작용. 피드백이 뭐예요? 어떤 소비자가 막 클레임이래 이렇게 막 평을 했어. 그러면
관계자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바꿔야지? 이딴 게 피드백이잖아. 그러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야. 어떤 결과가 예를 들어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갑상샘이 있다고 합시다. 갑상샘한테 갑상샘 티록신 나가라 라고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왔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서 나왔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거야. 이거 뭐라고 불렀더라 약자로? TSH.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 티록신이 나오고 그러면 이 티록신은 모든 세포들한테 가갖고 물질대사 하거라 라고 일을 시킬 예정이잖아요. 그럼 물질대사를 너무 많이 해갖고 자 체온이 올라갔어.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평소에도 이 정도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데 지금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결과가 시상하고 얘한테 자극을 줍니다. 나 지금 체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럼 시상하부가 그걸 감지하고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안 내보낼, 그러니까 덜 내보낼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도 하나 더 외워줄게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뇌하수체,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지. 그럼 여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라 그래.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 그래. 좀 길지? 얘 이름은 약자로 TRH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가라. 그러면 얘가 나와서 갑상샘 가서 티록신 나가라. 그래서 물질 대사를 막 했어. 아우 더워 죽겠네. 그럼 어떡해? 가서 너 그만 나와라. 그럼 너도 그만 나와라. 너도 평소처럼 좀 적게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적어진다고 해서 돌아가서 많이 나와라는 안 해? 왜? 얘는 항상 일정량이 나오는 애니까. 평소보다 더 나왔을 때 뒤로 돌아가서 너 좀 그만 나와. 그래서 돌아가긴 가는데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결과 얘네들이 덜 나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거잖아.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어때야 돼? 결과가 원인한테 가서 많이 나와 그러면 양성 피드백이라고 할 거야. 그 양성 피드백이 아까 옥시토신 그 정도 하나야. 우리 몸의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음성 피드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 자, 요거 씁시다. 시상하부에서 특히 티록신과 관련해서는 TRH, TSH, 티록신 여기까지 3단계 호르몬 이거 세 가지 노란색 세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적게 나올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인 거야. 적게 나온다. 잠깐만. 적게 나올 때라는 게 어떤 거야? 이게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마이너스로 적게 나올 일은 별로 없고 항상 일정량은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그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 저하증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약을 먹어야 돼. 이 급성된 기능 저하증으로 약 먹는 분 우리 학원에 계셔. 아 죽었어? 응. 저번에 막 그랬어. 약 먹으니까 자꾸 살 빠진다. 응.
근데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다가 근데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2주에 한 번 먹으라 그랬대. 근데 다시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막 그랬어. 아, 됐어? 네. 딴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항상성의 원리. 내 몸이 일정한 상태가 되게 유지되는 거 음성 피드백 말고 두 번째 뭐 있었어? 기랑장. 기량작용. 이거 지울게요. 자, 기량작용 세 가지 세트. 교감 부교감. 그렇지. 그거 이름만 봅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반대 역할을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 칼시토신. 칼시토닌,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칼슘의 농도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그렇지. 인슐린, 혈당 낮추는 애, 그리고 혈당 높이는 삼총사. 글루카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단코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기량작용 세 가지 세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인슐린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으로 우리가 외우긴 하는데 얘네는 음성 피드백 할까 안 할까? 안에서 담그는. 그거는 이제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고 기본적인 정상인이라면 음성 피드백은 그냥 모든 호르몬이 다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렇게 해도 문제 나오고. 자, 됐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조절 보러 갈게요. 이거 그림 진짜 중요해. 이건 다 적었어요? 네. 자, 혈당이 높을 때부터 갑니다. 방금 밥을 먹었어. 자, 식후 소장에 어디에서 포도당 흡수됐어?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했어. 자, 그렇게 해서 혈액의 포도당이 높아지면 그걸 누가 인식을 하냐면 시상하부가 인식을 해요. 시상하부가 총괄을 하는 곳인데 우리 인슐린 글루카곤 나가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본 적 있어?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방코코 나가라고 한 적은 있는데 인슐린 글루카곤 나가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아까 뇌하수체에서 본 적이 없지. 얘는 호르몬이 안 해. 신경이 할 거야. 시상하부가 직접 교감 또는 부교감을 빡 자극을 해갖고 신경을 직접 타고 내려갈 거야. 그래서 호르몬 타고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빨라. 자, 그러면 어떤 신경인지 모르겠는데 시상하부가 어떤 신경을 자극을 빡 해갖고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알파에서 누가 나왔지? 기억 글루카곤 나왔지. 베타에서 인슐린이 나올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럼 혈당량이 높은 상황인 거니까 이제 저장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저장한다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고. 낮추는 방법 첫 번째,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자, 나는 지금 인슐린의 목적은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없앴으면 좋겠어. 저장만으로는 시간이 모질래. 빨리빨리 안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가 흡수해서 가져가면 물질 대사할 때 재료로 쓸 거잖아. 세포들한테 빨리빨리 흡수하라고 촉진하는 역할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세포로 포도당 흡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저장도 하고요. 세포한테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건 아니야. 저거를 분해해서 에너지까지 만드는 건 티록신이 시키는 거고 빨리빨리 흡수해, 여기까지 인슐린이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혈액 안에 있는 혈당량 수치가 이제 낮아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어. 이제 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막 썼어. 막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또는 운동을 해서 갑자기 막 썼어. 혈당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누가 감지한다고요? 시상하부가. 그러면 시상하부가 또 감지를 했으니 누군가 어떤 신경을 타고 이자를 빡 자극해. 이번엔 알파세포. 그럼 누가 나와? 알파니까 글루카곤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글루카곤은 무슨 일을 할 거고?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부시는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모자라는 혈당을 막 채워줬어. 됐지? 근데 글루카곤 삼총사잖아. 글루카곤 친구 누구 있었어? 단코코랑 에피네프린 있었거든. 자, 여기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이랑 글루카곤은 하는 일이 목적지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글루카곤 나와서 이거 할 때 에피네프린도 똑같이 간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빠졌어? 단코코가 아직 안 나왔잖아. 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이런 일을 해줄 때 3번 단코코는 어디서 나오더라?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나올 때 겉질에서 단코코 나왔지. 자, 단코코는 부신 겉질에서 나올 건데 그럼 부신 겉질을 혹시 자극하는 호르몬 있어요? 네. 그렇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어디서 나왔더라? 뇌하수체 자극이니까 전엽에서. 그치?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얘를 나오게 할 거야. 자, 혈당과 관련 있는 호르몬 지금 누구누구 있냐면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그리고 단코코 중에 단코코만 호르몬이 만들어줘. 호르몬이 나가라고 명령해줘. 나머지 얘네 세 개는요. 호르몬이 하는 거 아니고 신경이 할 거야.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자, 그럼 이제 어떤 신경이 하는가 보자. 한 놈은 교감이고 한 놈은 부교감이 하겠지. 자, 우리 교감신경이 자극받은 건 내 몸이 어떤 상태일 때요? 멧돼지 쫓아올 때야? 놀고 있을 때야? 멧돼지 쫓아올 때가 교감신경 자극받은 순간이었지. 그럼 내 몸의 상태 어때?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자, 멧돼지 쫓아와다가 겁나 열심히 도망갈 거야. 그러려면 에너지 필요해 안 해? 에너지도 필요해. 자,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이 자극받은 그 순간. 자, 인슐린이 나올 때, 글루카곤이 나올 때 세포가 에너지 막 써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혈액안에 포도당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치? 포도당이 많아야 세포가 먹을 재료가 있을 거잖아. 그럼 혈액안에 포도당이 없으면 일을 못 할 거거든. 그럼 교감신경이 자극받은 그 순간, 에너지가 필요한 그 순간, 포도당이 많아야 되는 그 순간에는 글루카곤이 나와야 되는 거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기존에 있는 포도당을 썼어? 그럼 글루카곤이 계속 나와서 어떡해? 저장해놓은 거 빨리빨리 분해가지고 계속 공급을 해줘. 내가 계속 도망갈 수 있겠지. 돼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혈당을 증가시키는 이 신경이 그래서 교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 멧돼지 쫓아올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반대로 베타세포를 자극하는 신경은 왜 없어? 얘는 따로 안 나와 있네. 여기는 부교감 신경. 얘는 이것도 그치. 이것도 둘 다 부교감 신경. 아니, 둘 다 교감 신경. 혈당 증가는 교감, 감소는 부교감. 근데 교감신경에서 중간에 시상하고 뻗어가는 다시. 혈당량 감소를 시상하고에서 감지. 아, 그치. 아, 여기는 감지용이었으니까 요거는 신경은 아니겠다. 화살표 방향이 이거면 얘를 감지만 한 거고 얘가 교감신경으로 여기도 자극하고 얘도 다시 이렇게 자극을 해야 돼. 양방향으로. 저기는 지금 시상하고에서 이자로 가는 화살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체온 조절, 수분 조절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마저 끝낼게요. 그것만 써놓고 쉬세요. 네. 자, 당뇨가 아까 원인이 뭐였어? 누가 안 나오는 거.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거. 근데 이거를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인슐린이 정말 분비가 안 되는 병이 있고 분비가 됐는데도 당뇨인 경우가 있거든? 그걸 1형, 2형으로 나눌 거야. 이제 그래프 보세요. 자, 혈액안의 포도당량이 이렇게 오르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오르면 인슐린이 같이 따라 올라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혈당을 낮추니까 얘가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1형 당뇨인 사람은 봐봐. 혈당이 올라왔는데 인슐린 나와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자, 2형 당뇨는 혈당 올라가니까 이게 따라 나왔지. 근데 혈당이 정상처럼 안 낮아지고 왜 계속 높지? 이거야. 혈당 높아지는 만큼 계속 따라서 나오고는 있는 거지. 자, 차이가 뭐냐면 1형 당뇨는 이거는 약간 선천적인 경우야.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아성 당뇨인 사람들은 인슐린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잘 나오긴 하는데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표적 기관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가서 모양이 딱 맞는 누군가랑 결합을 했을 때 얘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슐린을 잡아들이는 수용체. 여기에 인슐린이 가가지고 딱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은 멀쩡하게 나왔는데 인슐린과 수용체의 결합에 문제가 있는 거야. 수용체가 인슐린을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저기 있으나 수용체가 자극을 받지 못하니 그 뒤로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역할이 달라? 됐어요? 이거 줄 쳐서 외워놓으세요. 어디 갔어? 자,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못하고요. 2형 당뇨는요. 인슐린의 표적세포인 체세포와 간세포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에다 줄치고 저기 이거 수용체 결합 못한다 이 말로 적어놓으세요. 이형당뇨는 주사 인슐린 주사마다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오히려 약으로 그러니까 주사는 주로 이분들이 맞고 이분들은 약 먹어서 아예 그냥 혈당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춰줘야 돼.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도 당뇨신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2형 당뇨인 거야. 살면서 나타나는 경우. 됐어요? 이게 됐으면 먼저 좀 외워야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외우고 자 이제 두 번째 체온 조절하러 갈게요. 아까는 혈당량 조절이었고 두 번째 체온 조절 마지막 수분 삼투압 조절까지 세 개 볼 거야. 삼투압 조절이 그래프가 제일 어렵게 나와. 자 체온 조절은 아까 나왔던 인슐린 글루카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내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 해야 될 거지. 그 물질 대사 하려면 티록신도 나오겠지만 그러려면 누구도 필요해? 포도당도 많아야 돼. 그래서 혈당이랑 체온 조절은 세트로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그럼 우선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추워. 춥다라는 자극을 느꼈어. 자,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36.5도인지는 시상하 보고 항상 감지를 해. 우리 그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몇 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설정을 해놓으면 막 바람이 나오다가 그 온도가 딱 되면 예를 들어 에어컨이다. 그 온도가 딱 되면 어느 정도 좀 멈췄다가 다시 좀 더워진다 싶으면 다시 가동하고 이렇게 하지. 히터도 마찬가지. 얘가 그래. 36.5도가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지금 체온이 너무 낮게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가지를 할 거야. 춥다라는 저온 자극이 들어왔다. 그러시면 첫 번째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도 하시고 열 발생을 많이 하실 거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은
발산하는 건 못하게 할 거야. 두 개 다 해야 되지 않겠니?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추울 때는요. 손발이 차가워 따뜻해? 차가워요. 손발이 먼저 차가워져. 살려고 그러는 거야. 자, 말단 부분으로 피가 많이 가시면 바깥하고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체온을 많이 잃어버려. 따뜻한 피가 이렇게 돌면. 그러니까 춥다. 근데 여기는 차가워지면 안 되거든. 내장하고 여기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따뜻한 피가 여기 몰려야지. 그럼 얘네가 따뜻한 피가 여기로 가서 체온을 다 잃어버리고 차갑게 들어오면 여기가 일을 못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혈관을 막 수축시켜. 피가 최대한 안 가게 만들 거야. 돼요? 따뜻한 피 최대한 안 갈 거야. 아주 조금 갔다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열 손실을 막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 발산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법으로 피부 가장자리에 있는 또는 말단 부분에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따뜻한 피 못 가게. 그다음에 두 번째, 추울 때 이렇게 소름이 쫙 돋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마한 털들이 다다다닥 쓰거든 사람이. 느껴봤니? 소름 돋으면 털이 짜자작 쓰는데 이게 사람은 별로 털이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하는데요. 동물들은 추울 때 얘네가 따다닥 쓰잖아. 그러면 털이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쓰면 얘네 사이에 이 공기층이 갇혀갖고 이 공기층이 유지가 되면서 보온이 된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서서 공기층이 이렇게 들어오면 보온 효과가 생기는 거야. 우리 패딩처럼. 그래서 추울 때 우리는 서도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하나. 이거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털이 이렇게 있어. 여기 끝에 근육이 붙어 있어. 이렇게. 이 근육 이름이 임모근이야. 털을 세우는 근육인 거야. 그럼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이렇게 일어나고 싶어. 그럼 여기 끝에서 쭉 당기면 일어나겠지. 쭉. 그러니까 근육이 임모근이 이렇게 있던 애가 근육이 수축을 해서 짧아져. 털이 일어나. 이해돼요? 그래서 임모근이 수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모근도 수축, 혈관도 수축. 그래서 밖으로 열 나가는 걸 최대한 막아줄 거고, 동시에 내부에서는 열을 막 만들 거야. 그럼 열 발생하려면 누가 나와서 뭘 시켜야 돼, 세포한테? 티록신이 나와서 물질 대사를 시켜야지. 그럼 티록신 나오는 첫 번째 과정부터 볼까요? 시상하부부터 가보자. 시상하부에서 뭐 나왔었더라?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건 했다가 지울게. 방출 호르몬이 나왔지. TRH라고 하는 애가 시상하부에서 나왔어. 그럼 이 아이가 뇌하수체로 딱 갔어. 그럼 이제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겠지. TSH가. 그럼 이제 어디로 자극하러 갈 거야? 갑상샘 자극하러 가야지. 그럼 갑상샘을 자극을 딱 하면 누가 나와? 티록신이 나와. 오케이? 이 전 단계는 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티록신이 나왔습니다. 자, 티록신이 많이 나왔어. 그럼 티록신 주로 어디 가서 열 내게 한다고요? 미토콘드리아 많은 세포들이 어디라 그랬어? 간이나 근육 같은데. 그러면 얘는 주로 간이나 근육 쪽으로 많이 가서 물질 배사를 막 시킬 거야. 자, 여기까지는 다 호르몬이 하는 거지. TRH, TSH, 그래서 티록신, 호르몬이 막 이런 일을 했어. 근데 티록신이 딱 나왔는데, 쓸 시간 줄게. 그냥 보세요 먼저.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세포가 먹고 반응을 할 포도당이 없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나온과 동시에 모두 나와야 돼. 포도당도 높여주는 애가 나와야 돼. 혈당 높여주는 애가 누구 있었어? 글루카곤 3총사. 누구?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코코. 얘네 셋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추워. 열을 낼 거야. 티록신과 함께 나오는 애들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담코코 얘네들도 많아져서 혈당도 동시에 높여야 되겠구나. 그럼 얘네를 만들게 해주는 건 호르몬이 했어요? 신경이 했어요? 얘는 신경이 했지. 교감이었게 부교감이었게? 부교가. 혈당 높아질 거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야?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그치? 교감신경.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빡 해서 물론 당코코는 호르몬이 해주는 건데 얘네는 교감신경 해주고 얘는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할 거고 어찌하였건 그래서 혈당도 높아지고 물질 대사도 많이 하고 열 발산은 반대로 하고 되겠어요? 자 시간 줄게 다시 써봐. 해서 외웁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자, 요 그림이 지금 저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 시상하부에서 TRH 나와, 뇌하수체에서 TSH가 나와, 티록신 나와 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교감신경이 자극해서 에피네프린도 나오고 글루카곤도 나오고 할 거야. 여기선 교감신경이 강화됐을 때, 아 추울 때는 교감이었잖아. 그럼 더울 때는 이거에 다 반대겠지. 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티록신이 굳이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거는 원래 평소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적게 나오게 하지는 않아. 덜 나가. 지금처럼 많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음성 피드백 할 거야. 그만 좀 나와라 할 거고. 얘도. 자, 여기서는 뭐라 그럴 거냐면 요거 주의. 여기다가 줄 쳐놓으세요. 자,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의 작용이 약해지는 거야. 교감신경 막 자극해서 에피네프린 막 이런 거 나오던 것들이 이제 그게 안 나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야. 그래서 더운 게 식는 건 좀 더 힘들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는 역할. 그래서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경 완화. 이게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을 하나는 통째로 외워주시고 고온 자극으로 들어올 때 딱 반대인데 대신 부교감이 아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됐으면 일단 그래프 볼게. 됐으면 3투합 가자. 마지막. 3투합 그래프 어렵게 나올 거라. 3투합이 뭐야? 들어는 봤나 3투합? 아 들어봤지. 우리 적혈구 담그고 막 이런 거 할 때 3투합 했다 그치? 3투합이 뭐였어요? 농도가 그치? 물이 이동할 거야. 농도 낮은 곳, 즉 물이 많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압이었다. 삼투 현상이었어. 그때 농도 차이가 많이 나? 물이 막 가 그러면 어우 삼투압이 높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내 몸도 그래. 그럼 내 몸에서 삼투압이 높아. 이건 도대체 뭔 소리냐면 내 몸이 너무 짜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 혈액 안의 농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물이 막 필요로 하는 상황. 이게 삼투압이 높은 상황인 거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삼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혈액이 지금 너무 짜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농도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지. 즉 혈액이 기준이야. 혈액 삼투압이 높았으니 혈액으로 누군가 물을 넣어줘야 하겠어요. 그러면 내 몸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서 오징어 한 마리 먹은 거지 지금. 와 갈증나 뒤지겠어. 그럼 어떻게 나오자마자 물을 먹겠지. 동시에 여러분 몸에서는 밖으로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100%까지 머리 제흡수를 미친 듯이 많이 했을 거야. 그걸 누가 했지? 콩팥에서 물 제흡수하는 호르몬이 누구다? 이뇨작용을 막아준다? 항이뇨 호르몬이 그거를 했어. 자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막 해야 될 예정이잖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항인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이 이뇨작용을 못하게 하는 애는 거니까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는 애가 많이 나올 예정이야. 이건 어디서 나올게? 옥시토신하고 같이 나왔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왔어.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자, 삼투압이 높아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ADH가 나오고요. 그럼 이 아이의 표적 기관은 어디라고요? 그렇지, 콩팥. 그럼 이 아이가 콩팥으로 막 가서 물 재흡수하거라 했을 거고요. 그럼 물을 재흡수를 시켰으니까 이제 혈액 안에 물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네? 그럼 혈액은 원래 상태의 농도로 조금 낮아질 거야. 그러면 혈장 안의 나트륨 농도는 낮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했으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돼? 그렇지, 적어지겠지. 오줌의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진해지는 거야. 물이 별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삼투압 이 얘기 나오시면 삼투압과 농도는 그냥 같다라고 봐도 돼. 삼투압이 높다는 혈액의 농도가 높다야.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재흡수하는 바람에 자, 혈장 농도가 높아서 물을 막 재흡수를 했어. 그러면 혈장 농도를 낮춰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자, 이걸 오줌 삼투압이라고도 표현해. 오줌의 농도가 높아졌어는 오줌 삼투압이 높아졌어 이렇게도 말할 거야. 농도랑 삼투압 같다라고 보시고 삼투압이 높은 경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두 개 다 줬나? 네. 오케이. 그럼 일단 높을 때 먼저 쓰고 그게 되면 낮을 때 씁시다. 낮을 때는 그냥 딱 반대일 거니까. 항인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물 재흡수도 많이 해요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삼투압 낮을 때도 혼자 써보세요. 이거 반대일 거니까. 재흡수 반대면 여과예요? 아니 재흡수를 덜 한다야 그거는. 아. 이게 항인 호르몬도 음성
그들이에요. 맞아. 평소에 항상 나와야 되니까. 나요. 그럼 우리 간단히 외워서 풀 수 있는 거 말고 자료 문제 가볼게요. 자료 해석 3번. 뭐 어디냐? 133쪽에 그래프 2개 볼게요. 차례대로 볼까? 자료 1, 2, 3, 4 그냥 차례대로 네 문제 볼게요. 우선 1번부터 봅시다. 아 이거 숙제였어요. 여기가? 1번이. 그랬구나. 그리고 여기도 숙제였네요. 여기 숙제가 진짜? 처음 들었는데? 어차피 있어도 안 해오잖아. 자, 보세요. 티록신 분비할 거야. 티록신 관련되는 호르몬은 시상하고 뇌하수체 우리 다 외우기로 했지. TRH 이름이 뭐였지? 그럼 얘는 누구야? TSH. S 이거 자극인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어디서 나왔어?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왔고, 그랬더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왔고, 그러면 갑상샘한테 가서 티록신이 나오면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됐으면 자, 티록신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 뭐라고 불렀어? 물질 대사량이 너무 많아지면 아우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하는 거 그거 원리 뭐였어? 그렇지, 음성 피드백. 이거 원하는 거 그런 말이야. 요거는 외워서 해갖고 올게요. 그치? 좀 외워야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우리 자료 해석만 먼저 해볼게. 그 다음에 요거 보자. 두 번째 거. 자,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자, 밥 먹었네. 그럼 어떻게? 그 탄수화물이 소장해서 최종적으로 뭘로 분해가 되고요? 포도당으로. 아, 혈당이 높아졌구나 라는 얘긴 거네. 그럼 밥 먹고 나서 시간 좀 지났더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왔는데 기억 니은은 인슐린 글루카곤 둘 중에 하나래. 그럼 밥 먹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혈당이 많아졌으니까 아우 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그럼 누구 나와야 돼? 인슐린이 나와서 간에 가서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야지. 그러니까 밥 먹고 나오는 아이가 인슐린이셔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럼 혈당이 높았을 때는 글루카곤은 반대로 안 나와야 하는 거고요. 이런 작용 뭐라 그랬어? 하나 높을 때 하나는 낮게 나오는, 그치?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했고. 찾을 수 있겠지? 이런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요거 A가 누구? 그렇지. 여기가 인슐린 되시겠지. 오케이. 이거는 역시 그 나머지 그럼 한번 풀어오시고 이제 문제는 이거야. 3, 4번. 자, 이거는 문제 읽어보세요. 일단 시간 줄게요. 처음에 기억이 어떤 물에 들어갔을 때일까? 뜨거운 물, 추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그치, 우리 목욕탕 가서 뜨거운 탕 안에 앉아있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열나, 그치? 이건 그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뜨거운 물, 여기가 체온보다 낮은 찬물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러면 체온이 높다라고 시상하부가 인식을 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체온이 너무 높아졌어 라고 시상하부가 인식을 합니다. 그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거지. 어떻게 할까요? 열 발생과 열 발산으로 말해볼까요? 발산은 버리는 거지. 그럼 체온 너무 높으니까 어때야 돼? 발산을 많이 해서 막 버리고 싶어. 그러면 내 몸 내부에서 열 발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열 발산을 막아줘야 돼. 열 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뜨거운 물에 앉아있으면 얼굴 벌레져갖고 나오지 않니? 왜? 모세혈관이 다 확장되는 거야. 오기가. 최대한 바깥하고 닿는 면적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서 빨리빨리 식혀주는 거지. 그러니까 혈관, 이완, 똥. 땀은 나요, 안 나요? 그렇지. 땀도 나는 거. 땀 분비도 많아질 거고요. 그럼 더울 때 땀 나면 어떻게 체온이 낮아져요? 뭐 땀 나면 뭐 왜 체온이 낮아져? 식으면서라는 얘기는 이미 체온이 낮아진 거야. 그게 땀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해준 거야 나한테? 자, 땀이 증발하면서 증기화열 또는 증발. 그렇게 해서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세하게는 이렇게도 부를 수. 이건 여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래서 더울 때 왜 더운 여름에 손 씻어, 세수해.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지 막 하면 어떻게 돼? 되게 시원해. 얘가 빨리빨리 날아가면서 열 뺏어가 주는 거지. 증발열로. 이렇게 해서 막아줄 거고. 자, 열 발생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티록신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열 발생 안 할 거니까. 티록신 잘 안 나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막 평소보다 많이 낮아져 여기까지는 잘은 못해.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더 나오지 않게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상하부에서 얘도 조금 적게 나가게 하고 얘도 조금 적게 나가게 해서 물질 대사를 최소한으로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당은 높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혈당이 높을 필요가 없지. 혈당이 높은 건 그거 이용해서 물질 대사 하려고 높았던 건데, 그러면 혈당도 높을 필요가 없어. 그지? 그러면 굳이 인슐린 글루카곤이 안 나가면 돼. 아니, 인슐린이래.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안 나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교감신경 작용이 약화돼서 글루카곤 이런 거 안 나가면 돼. 이렇게 말했어.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A하고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럼 체온이 높다라고 느껴졌을 때 땀이 많이 나, 열이 많이 나? 그치, 땀. 그러니까 A가 땀 분비량이 되는 거고 B가 열 발생량이 될 거야, 반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해볼까? 1, 2, 3, 4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할까요? 이거 뭐야? 근데 키울 때랑 이거 합성한다고 하는데. 어디? 아, 그래. 뚜껑. 돼요. 여기는 좀 풀릴 수 있겠어요? 풀었어? 채점도 한 거야? 이거 자료 분석 끝나면 질 거예요. 뒤에 그래프한 게 더. 고기가 선생님 뭐 물어봐? 아니, 혼자하고 있네. 혼자서요? 근데 이거 안 먹었어. 근데 왜 혈관이 확장돼요? 어디에? 왜 더운 혈관이 확장돼요? 아, 그치. 그러니까 말초 부분으로 최대한 따뜻한 피를 많이 보내서 바깥하고 닿는 면적 많은 곳으로 보냈으니까. 이해돼? 피부 근처 아니라 여기 몸 안쪽은 별 변화 없어요. 그치.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여기 피부. 얘들아, 새들이 보면 이 한겨울에 저기 찬물에 발 담그고 서 있는 애들 있지. 되게 많거든? 가끔 그대로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새들이요. 특히나 그 겨울철 철새들은 그렇게 추운 데만 찾아다니고 거기서 발 담그고 서 있어도 걔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래. 얘네는 심장이 이렇게 생겼거든? 1심방 1심실? 2심방 불완전 2심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심방도 2개고 심실도 2개인데 얘네는 여기가 아마 이렇게 반쪽짜리였을 거야. 아, 그렇지. 1심방 불완전 2심실?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가 섞여. 동맥하고 정맥이 섞여. 그럼 사람은 몸을 심장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피하고 심장으로 나가는 피가 섞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데 새들은 들어온 피하고 나가는 피가 여기서 섞이면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깨끗한 피하고 들어온 피하고 섞어서 내보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야. 대충 섞이다 보니 피 자체가 여기에 예를 들어 차가운 발에서 저 피가 올라왔어. 그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겁나게 차가운 피가 되게 뜨거운 여기 있는 피랑 만약에 섞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안 섞이는 상황이었으면 차가운 피가 올라와서 내 몸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따뜻하게 데펴져가지고 다시 저 아래로 내려가 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체온 손실이 되게 커진대. 그러니까 아예 찬 피가 올라와서 여기서 바로 섞여버려. 미지근한 피가 되는 거야. 미지근한 피로 돌아다니다가 내려가서 식어갖고 오잖아? 그럼 뜨거운 피가 내려가서 식는 것보다 체온이 덜 떨어진대. 그래서 산소 공급에서는 비효율적일지 모르겠으나 체온 유지에는 그렇게 효율적이래. 그래서 상대적으로 걔네가 그 찬물에 발 담그고 있어도 살아남는 이유야. 새들은.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보기는 다 돼요? 네. 4번은 되겠어? 네. 넘어가. 그러면 문제는 이건데, 자, 간은 건강한 어떤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농도입니다. 혈장 삼투압 그러면 이거는 혈액의 농도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요. 아, 짜요. 내 피가 너무 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분이 모자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물을 벌컥벌컥 먹고 동시에 내부에서는 어때야 돼? 물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콩팥에서 물 재흡수해야 되지. 그 호르몬이 누구였어? 항인이 호르몬. 그러니까 내 피가 이렇게 짜요. 그러면 X, 항인유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읽을 수 있겠어? 자, 문제는 얘. 어떤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를 했을 때, 자, 여기 그림에다가 A, B라고 이렇게 주면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 어떻게 찾을까 이거? 이건 지금 친절한 문제라서 이렇게 준 거고, 누가 혈장이고 누가 오줌인지 알게 뭐야? 자,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지. 우리 항상성 유지 배우고 있지. 뭐뭐 배웠어? 혈당, 체온 유지, 삼투압.
그럼 이거를 유지한다는 건 혈당이 조금 높아졌다, 조금 낮아졌다. 유지. 체온도 36.5도 기준으로 조금 낮아졌다, 조금 낮아졌다. 유지. 이런 식인 거야. 삼투압도 조금 낮아졌다, 조금 높아졌다. 즉 변화량이 그렇게 크시면 안 돼요. 피는. 네, 피는. 그러니까 어때? 두 개 중에 변화량이 더 작은 애가 내 피여야 되는 거야. 됐어? 오줌으로 나가는 애는 걔가 농도가 높거나 낮거나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량 적은 애가 혈장, 큰 애가 오줌. 해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혈장이 자 여기다 물을 먹었는지 짠 걸 먹었는지 안 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오케이 얘가 혈장인 거 찾았어. 그러면 혈장의 농도가 잠시 낮아졌네? 그럼 물 먹은 거야? 오징어 먹은 거야? 내 피가 싱거워졌으니까 물 먹은 거야. 오케이 여기는 물을 먹은 시점이구나 이렇게 보실 거야. 물을 먹어서 혈액의 농도가 낮아졌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요? 자, 혈액 농도가 낮아졌어요. 다시 말해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어요. 그럼 무릎수 많이 할 거예요? 빨리빨리 버렸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무릎수를 하던 항이뇨 호르몬이 물 흡수하는 앤데 이거 많이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좀 이제 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뇌하 수체 후엽. 그렇지. 뇌하 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콩팥에 가서 물 재흡수는 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재흡수를 덜 했으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어때야 돼? 많아지겠지.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때야 돼? 오줌 양이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는 흐려지겠지. 그럼 오줌 삼투압은 어때야 돼? 그치? 농도랑 삼투압은 같은 거였으니까.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이런 그래프는 그렇게 해석하세요. 나머지 해보세요. 문제 그러면. 해갖고 올까 이거는? 네.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해갖고 오고 그래프 한 개만 더 보자. 실력 문제 가봐. 고3들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헷갈려했던 게 이 문제였어. 3번이요? 실력 문제 3번이야.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봤어요? 자, 그래프 비교하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은 그 책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 화면으로 여길 봐봐. 자, 그래프 두 개 비교야. 비슷한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면 자, 체온 조절 중추에 어떤 자극을 주었다 그랬지. 우리의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게? 시상하부야. 가장 꼭대기 시상하부. 시상하부에다 어떤 자극을 주었어요야. 그랬더니 어떤 자극을 줬더니 체온이 올라가고 어떤 자극을 주니까 체온이 내려가요. 그럼 이 말은 자 시상하부한테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덥다라고 느끼게 만들면 그러면 체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 그러니까 시상하부한테 덥다라는 자극을 이렇게 주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더워진 상태야. 돼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감지를 했으니까 낮추려는 노력을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얘는 오케이 아까는 더운 자극을 줬으니까 지금은 차가운 자극을 줘야지. 그래서 차가운 자극을 다시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시상하부가 느끼는 자극을 직접 준 그래프인 거고, 자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어디 갔어? 설정 온도라는 말이 나왔지. 이건 좀 다른 얘기야. 우리가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자 히터를 내가 25도가 되게 설정을 했어. 근데 지금 방 안의 온도가 20도야. 자 그럼 이제 히터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25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을 막 내겠지 쟤는. 근데 지금 방 안의 온도가 30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죠. 그치? 열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지. 아무튼 히터는 작동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건 너 그 온도 만들어 라고 명령을 주는 거고, 네? 그러면 나의 원래의 시상하부는 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게 나는 태어난 거야. 근데 뇌를 이렇게 열어갖고 여기다가 자 설정 온도로 바꾸는 거야. 뭘로? 39도로. 띡띡띡띡띡 39도로 설정 온도를 바꿨어. 그럼 이제 시상하부는 자 지금부터 내 몸은 앞으로 39도를 유지한다. 설정 자체가 바뀐 거야. 이거 의미 알겠니? 밖에서 더운 자극을 줬다는 게 아니라 넌 지금부터 39도를 만들어 라고 설정 온도를 파란색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4도나 모자라네. 그럼 여기서 일을 막 해서 온도를 맞추는 거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높아지고 나면 다시 얘한테 설정 온도를 낮춰. 아니야 됐고 너 다시 35도로 만들어. 띡띡띡띡 온도를 낮추는 거지. 명령을 35도로 해 라고 낮췄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오케이 그럼 체온 낮춰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설정의 의미예요. 내가 뜨거운 물에 39도짜리 물에 들어가서 뜨거워진 게 아닌 거야. 39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 봅시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인 거 맞지? 그러면 여기는 39도 만들어라고 명령을 해서 39도를 향해 가는 중이잖아. 그럼 내 몸에선 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열이 나야 저 온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열 발생을 막 할 거예요. 반면에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은 적은 상태가 요 구간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열 발생은 2번이 1번보다 많은 게 맞아. 그래서 높아질 거고,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그럼 여기서 지금 열 많아질 예정인데 만약에 혈관 여기 막 넓으면 어떻게 돼? 열 빠져나가지 않아? 그럼 열 올리는데 방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열 발산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열 발산 작아야 되고, 잠깐만, 그럼 혈액량은 3번이 2번보다 많다? 3번은 어떤 상황이니까? 체온을 낮출 거니까 그치, 이때 혈액량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요 뒤에 항상성 파트는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신 다음 시간에 숙제 안 해갖고 오면 그 사람만 문제보고 10시 반까지 남길 거야. 와, 잘 해온 사람만 138쪽까지 해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디부터냐? 여기 131 앞에는 숙제 없나요? 있어요. 124는 그때 했고 128부터 128에서 내가 방금 어디라 그랬어? 138. 128에서 138? 얼마 없는데? 네? 완전 앞에는 다 했지? 진짜. 24도 다 안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 풀려. 너만 풀려 있는 거야.